한서윤은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고급 호텔 화장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평상시에 단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번쩍이는 보라색 글리터와 입술 위로 두껍게 칠해진 형광 핑크색 립스틱이 기괴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가문의 이익을 위해 강요한 이번 정략 결혼을 확실하게 파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최악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었다. 서윤은 일부러 촌스러운 호피무늬 원피스를 골라 입었으며 목에는 과하게 크고 무거운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어 마치 벼락부자가 된 졸부의 딸처럼 보이도록 세심하게 연출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일부러 멍청해 보이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오늘 벌어질 연극이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했다. 화장실을 나선 서윤은 일부러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호텔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우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태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시선들을 즐기며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명품 가방을 흔들어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오늘 만나기로 한 한주그룹의 망나니 셋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정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원래 천재적인 수리 분석 능력을 갖춘 재무 전문가였으나 가부장적인 집안의 억압 아래에서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평범하고 순종적인 딸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대신 훨씬 더 자극적이고 멍청한 새로운 가면을 써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짓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예약된 VIP 테이블이 있는 라운지에 들어선 서윤은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녀는 웨이터의 안내를 받기도 전에 미리 봐둔 창가 좌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뒷모습을 보인 채 단정하게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남자의 넓은 어깨와 꼿꼿한 등 근육은 한눈에 봐도 그가 상당한 자기관리와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임을 짐작하게 했지만 서윤은 그가 오늘 자신이 망쳐놓아야 할 상대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남자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고 가방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올려두며 남자의 주의를 끌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텄는 듯한 착각에 빠졌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계획했던 대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남자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심해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는데 이는 서윤이 예상했던 망나니 재벌 3세의 경박한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다고 생각하며 일부러 껌을 씹는 흉내를 내며 턱을 괴고는 남자에게 아주 무례한 말투로 첫인사를 건넸다. 오빠가 그 한주그룹 셋째 맞죠? 사실 저는 돈 많은 남자라면 다 좋긴 한데 오빠는 생각보다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네요. 라며 그녀는 코맹맹이 소리를 섞어가며 천박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어놓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어내릴 뿐이었다. 서윤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고는 입가에 물기를 대충 닦아냈다. 강도진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 기괴한 여자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KR그룹의 총수로서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에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귀신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는 겉으로는 세상 천지 모르는 백치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짙은 화장 뒤로 가끔씩 번뜩이는 눈빛은 절대로 평범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도지는 그녀가 왜 이런 어설픈 연기를 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그 배우가 궁금해졌고 동시에 이 지루한 호텔 라운지에서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장난감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내심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굳이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녀가 펼치는 연극의 관객이 되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서유는 남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초조해진 나머지 더욱 수위가 높은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메뉴판을 보지도 않은 채 가장 비싼 와인과 요리들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여기요. 여기서 제일 비싼 거 다 가져오시고요. 저 배고픈 거 못 참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높이며 그녀는 주변 테이블에 눈총을 쐈다. 그녀는 남자가 이쯤 되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으나 남자는 오히려 턱을 꿰채 그녀의 주문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볼 뿐이었다. 남자의 그늘진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압박감 때문에 서유는 자신이 지금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일부러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남자의 신경을 자극하려 애썼고 그 모습은 마치 통제불능의 어린아이 같았다. 도지는 여자가 내뱉는 천박한 단어들과 무례한 행동들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 묘한 정복욕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주문한 최고급 와인이 서빙되자 직접 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네며 아주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가장 비싼 술이 나왔는데 이 술의 빈티지와 포도 품종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그의 질문에는 명확한 시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유는 당황했지만 굴하지 않고 에이,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비싸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오빠는 참 피곤하게 사시네라며 잔을 쬐 낚아채 한 입에 털어넣었다. 그녀는 와인의 깊은 풍미를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설탕 좀 타주세요라고 덧붙이며 완벽한 백치의 모습을 고수하려 노력했다. 서유는 와인을 마신 척하며 남자의 표정을 살폈으나 그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빤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집안에서 말한 그 한 주, 그룹의 셋째 아들이 맞는지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고 혹시 번호를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자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에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는 척하며 남자에게 갑자기 오빠네 회사 주식 좀 저한테 주면 안 돼요. 저 쇼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빠가 카드를 막아버렸거든요. 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던졌다. 이는 재벌가 간의 결합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지분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으며 서유는 이 공격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강도진은 지분 문제를 언급하는 그녀의 입술을 보며 그녀가 단순한 미친 여자가 아니라 아주 영리한 도박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굳혔다. 일반적인 백치라면 절대로 꺼낼 수 없는 주제를 이토록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 섞어 넣는 그녀의 화술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그는 이제 이 게임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숙여 서윤의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켰고 그녀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진 지분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당신처럼 멍청한 여자가 과연 내 회사의 가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라고 말하는 그의 숨결이 서윤의 뺨에 닿았다. 서윤은 남자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순간적으로 연기를 멈추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은 도진의 눈이 승리감으로 반짝였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서윤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그녀가 오늘 만나기로 했던 진짜 한주그룹 셋째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확인했고 동시에 식당 입구에서 한 남자가 짜증 섞인 얼굴로 전화를 걸며 서윤아,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예약된 자리에 왜 안 나타나라고 소리치는 것을 목격했다. 서윤은 자신이 앉아있는 테이블의 번호를 확인했고 그제야 자신이 실수로 전혀 다른 사람의 테이블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멍청한 연기를 펼쳤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앞에서 자신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 물었다. 도즈는 여유롭게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유는 그 명함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는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명함에는 KR그룹 대표이사 강도진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서유는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의 수장 앞에서 온갖 해괴망측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도진은 당황해하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다음에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타나는 게 좋을 겁니다. 한서윤 씨라고 속삭인 뒤 우아한 걸음걸이로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서윤은 그가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으며 자신이 망치려 했던 맞선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멀리서 자신을 찾는 맞선 상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강도진이 남긴 명함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묘한 설렘이 뒤섞여 요동치기 시작했고 호텔의 화려한 조명은 이제 그녀를 비웃는 차가운 시선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수행비서들이 라운지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진짜 맞선 상대인 한주 그룹 셋째와 마주 앉아야만 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연기를 펼치지도 못한 채 멍하게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조신하고 얌전한 여자로 비춰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유는 강도진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지막에 남긴 말을 수백 번도 넘게 곱씹으며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분석하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정략 결혼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꿰뚫어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서윤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아침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KR그룹 본사 정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가다듬었다. 어제의 기괴했던 분장은 온데간데 없고 칼같이 다려진 차분한 감색 정장과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안경만이 그녀의 새로운 무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며 거대한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는데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어제 자신을 비웃던 그 남자 강도진의 왕국이었다. 서윤은 전략 컨설턴트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수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력 증명서를 가방 속에서 만져보며 오늘 벌어질 진검승부를 직감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안내 데스크로 향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방문객 카드를 수령했는데 그녀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어제 호텔에서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강도진이 자신을 이곳으로 직접 불러들인 의도가 단순한 채용인지 아니면 어제의 복수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상층인 80층에 도착하자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비서실이 나타났고 그곳의 공기는 아래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무거웠다. 도진의 전담 비서는 이미 서윤의 방문을 알고 있었다는 듯 정중하면서도 기계적인 태도로 그녀를 대표이사 집무실로 안내했다. 거대한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윤은 방 전체를 휘감고 있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발을 들이기가 망설여졌지만 곧바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안쪽 통유리 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풍경을 등진 채 강도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강도진은 서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만년필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침묵은 방문객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그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대신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자신의 존재를 먼저 알리는 길을 택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부터 전략 컨설턴트로 합류하게 된 한서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의 코맹맹이 소리와는 달리 맑고 단단했다. 도진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집요하게 그녀를 관찰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도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와도 같았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아주 딴판이군요. 한서윤 씨, 아니면 이것 또한 당신이 준비한 또 다른 분장쇼의 일부입니까? 라고 묻는 그의 질문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제의 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해프닝이었을 뿐이며 지금 이 자리에는 전문가로서 서 있는 것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도진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우며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의 이력서를 툭 던졌다. 도진은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학벌과 경력을 가리키며 이 정도 인재가 왜 굳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맞선 자리에서 그런 바보 같은 연극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서윤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며 당신이 가진 능력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 서류들조차 잘 꾸며진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선언했다. 서윤은 그가 자신을 몰아세울수록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어떤 테스트든 달게 받겠으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도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운 파일 하나를 그녀 앞에 내밀며 현재 그룹 내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해외 합작 프로젝트의 부실 요인을 분석하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파일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자료에 적힌 숫자들은 일반적인 전문가라면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한 오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단순히 능력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숨겨둔 천재적인 분석 감각을 강제로 끌어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여기서 실력을 발휘하면 어제의 백치 연기가 거짓임이 완벽히 증명될 것이고 실력을 숨기면 컨설턴트로서 퇴출당할 위기였다. 서윤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강도진이라는 거물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펜을 들어 계산을 시작했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펜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고 도진은 그런 서윤을 관찰하며 그녀의 집중력이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서윤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을 단 1시간 만에 찾아내어 핵심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정리된 데이터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일목요연하게 배열되었고 어느새 도진조차 그녀의 작업 속도에 감탄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어제 느꼈던 그 기묘한 긴장감이 다시금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 너머로 그녀가 작성한 도표를 살피며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에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서윤의 귀 근처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여자가 어제 그 맞선 자리에서는 왜 그런 삼류 연기를 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윤은 그의 숨결이 닿는 것을 느끼며 몸이 살짝 굳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저의 진짜 모습이며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하며 보고서를 건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눈에서 강한 자존심을 읽어냈다. 도진은 보고서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이내 서류를 덮고 서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곁에 두지 않는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는 어제의 연극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접근한 스파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으며 그 의혹을 풀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기세였다. 서윤은 자신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은 가문의 비밀 장부 일부를 언급하며 도진에게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는 도진이 가진 권력과 자신의 정보력을 합치면 그룹 내의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서윤의 제안은 도진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였지만 그는 쉽게 동요하지 않고 그녀가 내민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날카로웠으며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패를 조금씩 드러내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변모했다. 서윤은 도진이 자신을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대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느꼈고 이는 그녀가 계획했던 첫 번째 목표의 달성이었다. 그러나 도진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소유욕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긴 대화 끝에 도진은 서윤에게 당분간 자신의 직속 보좌관 겸 컨설턴트로 일하며 능력을 더 증명해 보이라고 지시했고 이는 그녀를 자신의 감시 아래 두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서윤은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KR그룹이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려 할 때 도진은 다시 한번 그녀를 불러 세우며 한소윤 씨 다음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경고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가벼운 목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고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집무실 밖으로 나온 서윤은 비서실 직원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정략 결혼을 피하려는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핵심부로 스스로 걸어들어온 투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위험하고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내일부터 펼쳐질 지옥 같은 일상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도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본사 건물을 빠져나갔다. 강도진은 서윤이 나간 후에도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를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며 그녀의 글씨체와 숫자 배열에서 느껴지는 치밀함을 분석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윤의 과거 행적과 그녀의 가문인 한성그룹의 재무 상태를 샅샅이 조사하라고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도진에게 서윤은 단순한 컨설턴트 이상의 존재로 다가왔으며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싶은 욕망이 그를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자신의 따분한 일상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다음날 서윤은 이른 아침부터 배정받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도진이 보낸 산더미 같은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지치게 하려는 도진의 시험임을 알았기에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달렸고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오전 회의 시간, 도진은 서윤이 작성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임원들을 압박하며 그녀의 존재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냈고 이는 곧 그룹 내의 기존 세력들에게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서윤은 자신이 이제 막 벌집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대비해 자신만의 방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반대파 임원들의 인맥 지도를 그렸고 누가 도진의 편인지 아니면 누가 도진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나갔다. 서윤의 날카로운 직관은 정확했으며 그녀는 우연히 복도에서 나눈 짧은 대화들 속에서도 중요한 단서들을 포착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가 보인 전문성과 냉철함은 서서히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은 어느덧
실력에 대한 찬사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유는 이런 주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인 자유와 복수를 위해 한 걸음씩 신중하게 전진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늦은 밤, 서윤의 사무실에 도진이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는 아직도 불을 밝히고 일에 열중하는 그녀를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서윤에게 잠시 휴식을 권하며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텅 빈 카페테리아에서 잠시 긴장을 풀고 마주 앉았다. 도진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지 물었고 서윤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도진은 잠시 말을 잃었고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도진은 이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돌아와 서윤에게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야 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다시 벽을 세웠다. 서윤은 그의 냉정한 경고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실패할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라고 자신있게 대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프로페셔널리즘과 뜨거운 감정적 기류가 복잡하게 얽히며 묘한 조화를 이루었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서윤은 밤 공기를 가르며 퇴근하는 길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찍힌 아버지의 독촉 전화를 확인하고는 차갑게 전원을 꺼버리며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서윤은 집에 돌아와서도 도진이 준 과제들을 다시 검토하며 그가 파놓은 함정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고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과거 인터뷰 기사들을 섭렵했다. 그녀는 도진이 얼마나 외롭고 치열한 싸움을 이어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적개심 뒤편에 숨겨진 동질감을 느끼며 묘한 연민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털어냈고 내일 있을 이사회 보고를 위해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밤을 지새웠다. 서윤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으며 그녀의 작은 자취방은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작전 기지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은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그룹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노회한 임원들이 그녀를 향해 날선 시선을 보냈지만 서윤은 그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단상에 올라 자신의 분석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설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임원들조차 점차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도진은 회의실 맨 끝 좌석에서 팔짱을 낀 채 서윤의 발표를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무거운 침묵 사이로 나이든 임원들의 날선 시선이 한서윤의 등 뒤에 와서 꽂혔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강도진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뇌세포는 이미 테이블 위에 놓인 수백 페이지의 제안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있었다. 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임원들은 오늘 이 자리가 강도진을 실각시킬 완벽한 단두대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서윤은 그들의 어설픈 연극을 지켜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속으로 삼켰다. 최 부회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단상에 올라 이번에 제안하는 헤라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자 회의실의 열기는 기묘하게 달아올랐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며 수조 원대의 투자를 제안했지만 서윤의 눈에 비친 수치들은 명백한 파멸의 징조를 가리키고 있었다. 특히 투자 대상인 현지 기업의 재무제표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자금 세탁 정황과 페이퍼 컴퍼니의 흔적은 이것이 강도진의 자금력을 소진시키고 그를 배임 혐의로 엮으려는 정교한 덧침을 증명하고 있었으며 서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곁눈질로 강도진의 옆모습을 살폈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길 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아
그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이대로 가결된다면 KR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결재권자인 강도진이 져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서유는 자신이 여기서 입을 연다면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온 평범한 보좌관이라는 위장이 단번에 무너질 것임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한 뒤 최 부회장이 준비한 발표 자료의 소스 코드를 몰래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원본 데이터에 숨겨져 있던 실제 부채 현황과 유령 회사의 지분 구조를 화면에 강제로 출력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서유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을 무릅쓰고 도진을 구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으며 이제 남은 것은 발표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조작된 아니 수정된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뿐이었다. 최 부회장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결론을 내리려던 찰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알 수 없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전혀 다른 데이터 시트가 나타났다. 당황한 최 부회장이 말을 더듬으며 기술적인 오류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 내의 젊은 임원들은 화면에 뜬 충격적인 숫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헤라 프로젝트가 사실상 거대 조폭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는 최 부회장이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치부이자 그룹의 파멸을 부를 핵폭탄이었다. 서유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일부러 어리숙한 목소리로 손을 들며 저기 대표님, 제가 숫자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기 적힌 부채 비율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란스러운 회의실 안에서 명확하게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는 순간 도진의 눈동자가 예리하게 번뜩였다. 서유는 마치 실수로 발견한 척하며 화면상의 특정 수치를 가리켰고 그것은 최 부회장이 가장 숨기고 싶어했던 해외 비자금 계좌의 일련 번호와 교묘하게 연결되는 핵심적인 데이터의 연결고리였다. 도진은 서윤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실의 혼란을 잠재운 뒤 최 부회장을 향해 이 데이터들에 대해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미 서윤이 뒤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은 채 그녀가 만들어준 명분을 이용해 반대파들을 하나씩 사지로 몰아넣었다. 최 부회장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그를 지지하던 다른 임원들도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며 순식간에 회의실의 주도권은 도진에게 넘어왔다.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회의실에는 도진과 서윤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고 방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진은 서윤에게 천천히 다가와 그녀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뺏어들더니 화면에 남은 해킹의 흔적과 고도의 프로그래밍 로그를 낱낱이 확인했다. 그는 서윤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자신을 보게 만들고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는 숨길 수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한 집요한 시선을 보냈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저는 그저 제가 본 대로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도진의 비웃음 섞인 미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도진은 그녀가 단순한 천재 분석가를 넘어 국가정보기관급의 보안 해킹 능력까지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그녀가 왜 자신의 곁에서 이런 위험한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그는 서윤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이며 당신이 내 편인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더 고단수의 적인지 확실히 해야겠다고 선언하며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서윤은 도진의 강한 압박에 숨이 막힐 듯 했으나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제가 적이었다면 대표님은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겁니다 라고 반격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으며 이는 자신이 도진을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자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선언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당돌함에 잠시 멍해졌으나 이내 손을 풀고는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당신 같은 여자는 내 평생 처음 본다며 묘한 패배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 사건 이후 그룹 내에서 서윤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그녀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닌 도진의 가장 신뢰받는 책사이자 비밀병기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한성그룹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도구로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치밀하게 다음 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도진과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 기묘한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일시적인 동맹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다. 최 부회장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 배후에는 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정황이 서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윤은 밤을 새워가며 적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자신이 발을 들인 이 바둑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혼자서 위험한 조사를 이어가며 고독한 싸움을 지속해 나갔다. 한편 도진은 서윤의 신비로운 매력에 점점 빠져들면서도 그녀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의 의심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려 들었다. 그는 서윤이 퇴근한 뒤 그녀의 책상에 남은 메모들을 살피거나 그녀가 즐겨 듣는 음악을 분석하며 그녀의 내면 세계의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려 노력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지만 그 선은 매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으며 서로를 향한 강렬한 이끌림은 이미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서윤은 어느 날 밤 회사 옥상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토록 위험한 길을 택했는지 자문했고 그 끝에는 언제나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이름이 남았다. 그녀는 그를 구하는 것이 곧 자신을 구하는 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다는 금기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내일이면 다시 시작될 치열한 전쟁터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손에는 이제 도진을 지키기 위한 더 날카로운 칼날이 쥐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났고 그 그림자 끝에는 언제나 도진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옥상을 내려갔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슬로 묶여버렸으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사슬은 더욱 단단하게 조여질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결연한 의지로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했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최 부회장의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할 결정적인 증거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집무실 문을 열며 오늘이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첫 번째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고 도진 역시 그녀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하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고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으며 회사는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임원실 곳곳에서는 최 부회장의 실각에 따른 권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런 정치 싸움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받은 권한을 이용해 그룹 내부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찾아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도진은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녀가 가진 위험한 칼날이 언젠가 자신을 향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서윤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가문인 한성그룹이 최 부회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KR그룹을 삼키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심리적 타격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뿌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가혹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가문의 비밀을 도진에게 넘기기로 결심하며 완전한 배신자이자 구원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도진은 서윤이 건넨 자료를 보고 그녀의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그녀를 한 명의 여자로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자신의 위치와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고생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그 작은 위로에 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이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지며 서로의 온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차에 태워 교회의 조용한 강변으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와 천재라는 이름 아래 겪어야 했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도진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 역시 후계자 싸움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려야 했던 과거를 고백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서윤의 스마트폰으로 정체불명의 협박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것은 그녀의 정체를 대중에 폭로하겠다는 악의적인 경고였다. 서윤은 쏘스라치게 놀랐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있는 한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강한 보호 본능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이제 적들의 파상 공세에 맞서기 위해 더욱 단단해져야 했고 밤하늘의 달빛은 그런 그들의 비장한 결의를 비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지게 만들었다. 서윤은 도진의 품 안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안식을 느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공격을 막아낼 시나리오를 짜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와 도진의 막강한 권력을 합쳐 세상을 향해 통쾌한 복수를 시전할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의 사랑과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그들이 써내려갈 장대한 서사시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시련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을 예고하며 새벽을 기다렸다. 한서윤의 평온했던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주그룹의 망나니 셋째 아들인 최민주는 맞선 자리에서 자신을 바람마치고 강도진의 품에 안긴 서윤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서윤의 아버지인 한 회장을 찾아가 협박 섞인 항의를 쏟아냈고 딸을 정략 결혼의 도구로만 보던 한 회장은 서윤이 강도진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가문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한 회장은 서윤을 당장 집으로 불러들였으나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저당 잡히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부녀 관계의 단절을 통보했다. 이에 한 회장과 최민주는 손을 잡고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비열한 공작을 시작하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KR그룹의 사내 게시판과 각종 익명 커뮤니티에는 서윤을 겨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게시글에는 서윤이 과거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부터 강도진 대표를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맞선 자리에 난입했다는 자극적인 루머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어제의 영웅이었던 서윤은 순식간에 권력의 눈먼 꽃뱀이자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고 사무실의 동료들은 그녀를 향해 싸늘한 멸시의 시선을 던졌다. 서윤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오물 묻은 쪽지들을 보며 손을 떨었지만 이내 눈빛을 갈며 적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냉정을 되찾았다. 강도진은 이 사태의 배후를 즉각 파악하고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으나 서윤은 그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패를 꺼내 보였다. 그녀는 한성그룹과 한주그룹 사이에서 오가는 불법 비자금 세탁 경로와
최민준의 상습적인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USB를 도진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윤은 대표님이 나서시면 오히려 스캔들만 커질 뿐이니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제 오물을 닦아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눈에 서린 서슬퍼런 복수심을 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고 그녀가 가진 야수 같은 본능이 마침내 깨어났음을 직감하며 묵묵히 그녀의 행보를 지켜보기로 했다. 서윤은 가장 먼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IP 주소들을 역추적하여 그 배우가 한주그룹의 홍보실임을 밝혀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대신 조용히 최민준에게 전송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네가 만지고 있는 키보드가 네 인생의 마지막 유작이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했다. 수세에 몰린 줄 알았던 서윤의 역습에 최민준은 당황하며 발악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의 주변 인물들을 매수하여 그를 고립시키는 치밀한 전략을 실행 중이었다. 서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된 파멸을 준비하며 적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씩 파괴해 나가는 잔인함을 보였다. 회사의 여론은 여전히 서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도진이 맡긴 차세대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수정을 완수해 나갔다. 그녀는 밤낮 없이 연구소와 사무실을 오가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몰두했고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업무 성과는 질투와 비난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찬란했다. 반대파 임원들은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도진은 서윤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서윤은 도진의 신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만개시켰고 어느새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실력에 감화된 젊은 인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며 세력 구도가 재편되었다. 한성그룹의 한 회장은 서윤의 반격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직접 그녀를 납치하듯 차에 태워 외딴 별장으로 끌고 가 무력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시도했다. 그는 서윤의 뺨을 때리며 네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컸는데 감히 아비의 뒤통수를 치느냐고 포효했지만 서윤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차갑게 웃어 보였다. 그녀는 한 회장에게 아버지가 나를 도구로 썼던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를 사장으로만 보았고 이제 그 사장은 부도 직전이라며 가문의 비밀 장부를 이미 검찰에 넘겼음을 암시했다. 절망에 빠진 한 회장이 그녀를 다시 공격하려던 순간 도진이 보낸 경호원들이 현장을 덮쳤고 서윤은 마침내 가문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도진은 상처 입은 서윤을 직접 안아 차에 태웠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 대한 깊은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 없다고 위로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도진의 품에서 소리 죽여 울며 비로소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냈다. 그날 밤 도진은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서윤을 데려가 정성껏 간호했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며 서로의 영혼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서윤은 도진의 보살핌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단단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도진을 위해서라도 승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한주그룹과 결탁한 외부 헤지펀드 세력이 KR그룹의 지분을 대량 매집하며 경영권을 위협해 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윤은 이 위기가 자신 때문에 촉발된 것임을 깨닫고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오히려 그녀의 턱을 들어올리며 당신이 내 최고의 무기인데 왜 기가 죽느냐고 격려했다. 두 사람은 이제 사적인 감정을 넘어 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판에 함께 올라섰고 서윤의 천재적인 재무 분석 능력은 이제 적들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었다. 그녀는 적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여 그들이 노리는 약점을 오히려 함정으로 이용하는 역발상 전략을 구상하며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던 거짓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증거 자료를 만들어
그룹 전체 메일로 발송했고 진실을 마주한 직원들의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모함했던 주동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서윤의 냉철하고도 정의로운 대처는 그룹 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녀는 비로소 가짜 딱지를 떼고 KR그룹의 진정한 브레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최종 목적지는 아직 멀었으며 그녀는 자신을 버렸던 가족과 세상의 편견을 향해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었다. 깊은 밤, 서윤은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보며 이제 곧 시작될 최후의 전쟁을 예감했고 자신의 손에 쥔 데이터들이 적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도진이 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깨달았고 그 길 끝에 도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거짓으로 자신을 감싸지 않는 당당한 한서윤으로서 그녀는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던졌다. 어둠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등 뒤로는 든든한 강도진의 그림자가 그녀를 보호하듯 넓게 펼쳐져 있었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화려함이 집약된 그랜드 호텔의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조명 아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였다. 오늘 밤 이곳에서는 KR그룹의 미래 전략을 발표하는 대규모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서윤을 공개적으로 매장하려는 최민준과 한성그룹의 마지막 발악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윤은 오늘만큼은 평소의 단정한 정장을 벗어던지고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으며 목에는 강도진이 직접 선물한 눈물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의 모든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며칠 전까지 추문에 휩싸였던 그 보좌관이 맞는지 의심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와인잔을 든 채 거드름을 피우며 서윤에게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주변의 기자들을 의식하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그녀에게 모욕을 주려 시도했다. 그는 서윤에게 역시 여자는 얼굴이 무기라더니 강 대표를 홀린 비결이 그 천박한 연기력 때문이냐며 비아냥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은 듯 두 사람을 애워쌌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최민준의 온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척 다가가 그의 귓가에 차가운 경고를 날렸다. 그녀는 최 씨, 오늘 네가 이 자리에서 잃게 될 건 명예뿐만이 아닐 텐데 내 걱정보다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영장이나 걱정하는 게 어때라고 속삭이며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계획대로 한성그룹의 사주를 받은 한 경제평론가가 단상에 올라 공개적으로 서윤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즉석 토론을 제안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평론가는 서윤이 과거 맞선 자리에서 보여준 기행을 언급하며 그런 수준의 인물이 어떻게 KR그룹의 핵심 전략을 담당할 수 있느냐고 독설을 퍼부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휩싸였다. 모든 눈이 서윤의 입술에 집중된 순간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여유롭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반격을 시작했다. 서윤은 평론가가 제시한 수치들의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거시적 위기와 KR그룹의 대응 전략을 단 5분 만에 완벽하게 설명해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정교한 경제 용어들과 빈틈없는 논리 구조는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고 그녀를 비난하던 평론가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경제는 연기가 아니라 숫자와 통찰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과거 행동은 오직 무능한 상대방을 걸러내기 위한 효율적인 필터링이었다고 선언하며
장래를 압도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감명받은 몇몇 인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비난의 여론은 순식간에 경외심으로 바뀌어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강도진은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서윤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공식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선포했다. 그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한서윤 씨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신뢰하는 KR그룹의 전략총괄 이사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그들을 시기하던 무리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민주는 분노의 차와인잔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하지만 서윤과 도진은 그런 소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고 그들의 유대감은 이제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해져 있었다. 행사의 절정에서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결정적인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는데 그것은 최민준이 한성그룹과 결탁해 KR그룹의 기밀을 해외로 유출하려 했던 현장의 녹취록이었다. 영상 속의 최민준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었고 화려한 연 회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을 고발하는 법정으로 변모했다. 당황한 최민준이 도망치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가로막았고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서윤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이 당했던 수치심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마침내 복수의 첫 번째 장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파티가 끝난 뒤 텅 빈 연회장에서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코트를 어깨에 덮어주었으며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서윤은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선택한 길 끝에는 항상 내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흘렀고 달빛 아래 빛나는 서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최민준의 몰락은 서막일 뿐이며 이제 진짜 거대한 세력과의 마지막 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밤하늘의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동안의 평화를 만끽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짜 딱지를 단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왕으로서의 당당함을 되찾았다. 도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 속에서도 그녀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늘어져 연회장 바닥에 새겨졌다. 이제 서울의 야경은 그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전쟁터가 아닌 그들이 함께 정복해 나갈 광활한 대지로 보이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의 발걸음은 힘차게 내일을 향했다. 한서윤과 강도진이 거둔 승리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며 최민준의 구속은 오히려 잠자고 있던 거대한 괴물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한성그룹의 한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무너지고 가문의 치부가 드러나자 눈이 뒤집혀 해외 거대 투기 자본인 블랙스톤즈와 손을 잡고 KR그룹을 공중분해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수조 원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KR그룹의 주가는 유례없는 폭락장을 맞이했고 평온하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비명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서윤은 모니터 가득 쏟아지는 붉은 숫자의 향연을 보며 적들이 단순히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도진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도진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으나 이미 공포에 질린 주주들과 매수된 내부 임원들은 그의 리더십을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다. 서윤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하며 적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용하는 자금의 흐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규칙성을 발견해냈다. 그녀는 도진에게
지금 당장 방어에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격이라며 차라리 주가를 더 폭락하게 내버려둔 뒤 적들의 자금이 바닥나는 순간을 노리자는 파격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도지는 잠시 망설였으나 서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자신의 모든 권한과 개인 자산까지 그녀에게 위임하며 일생일대의 도박을 시작했다. 서윤은 전략본부의 폐쇄된 방에 틀어박혀 수십 대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블랙스톤즈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한 정밀한 수치 계산에 몰두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신들린 듯이 날아다녔다. 그녀는 적들이 안심하고 물량을 쏟아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한성그룹이 담보로 잡고 있는 지분의 반대 매매 구간을 정확히 산출하여 역공을 가할 지점을 설정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서윤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으며 그녀가 짜놓은 그물망 안으로 거대 자본의 포식자들이 서서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고 서윤은 도진을 향해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올 시간이라며 비장한 신호를 보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서윤은 미리 확보해둔 우호 지분과 도진의 비자금을 일시에 투입하여 적들의 매도 물량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블랙스톤즈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서윤이 미리 계산해둔 시나리오였으며 그녀는 동시에 한성그룹의 분식회계 증거를 외신에 터뜨려 적들의 자금줄인 해외 투자자들을 공포에 빠뜨려 회수하게 만들었다. 적들의 자금 동원력이 순식간에 마비되자 KR그룹의 주가는 반등을 넘어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한성그룹의 지분이 반대 매매로 쏟아져 나오며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서윤은 단 며칠 만에 수조 원의 이익을 남기며 적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었고 이 전설적인 기록은 훗날 금융계의 신화로 남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텅 빈 사무실에서 서윤은 안도감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진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품에 안으며 고생했다는 짧지만 묵직한 진심을 전했다. 두 사람은 승리의 환호성 대신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공유하며 그동안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위로했고 도진은 서윤의 지친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임을 고백했다.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으며 이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억압하던 가문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해방감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자신의 승리가 한 회장이라는 육친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하며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같은 시각 한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한성그룹은 법정관리에 들어감과 동시에 KR그룹의 자회사로 흡수되는 얄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서윤은 병실을 찾아가 의식 없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인형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게 되었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으며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도진은 서윤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기로 결심하며 그녀에게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관계를 제안하려 했으나 서윤은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있다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 앞에는 이제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KR그룹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남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윤은 그룹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다시는 이런 권력 남용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그녀의 개혁안은 임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다. 그녀는 이제 낙하산이나 꽃뱀이라는 수식어 대신 KR의 심장 혹은 금융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명실상부한 그룹의 2인자로 우뚝 섰다. 도진은 서윤이 만들어가는 변화를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임을 깨달았고
그는 이제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바람 속에서 더욱 깊게 뿌리를 내렸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잔재를 털어내고 함께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는 것뿐이었다. 깊은 밤, 서윤은 도진과 함께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가졌던 공포와 설렘을 떠올렸고 지금 곁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운명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으며 서윤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그들의 발밑에 펼쳐진 도시의 소음은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환호성처럼 감미롭게 들려왔다. 이제 최후의 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서사시는 고통과 인내를 지나 찬란한 영광의 결말을 향해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며 새벽녘의 여명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듯 밝게 떠올랐다. 거대한 금융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맑았으며 서울의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한서윤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새워 지켜보았던 주식시장의 차트가 마침내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주간의 치열했던 공방전은 그녀의 뼈와 살을 깎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성그룹의 몰락과 최민준의 구속수사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었고 그녀를 떼차매던 과거의 썩은 사슬들은 이제 영원히 끊어지고 말았다. 강도진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여 세상을 구했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회사의 복도를 걸어가는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으며 그녀를 향하는 직원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찬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낙하산이라며 조롱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진정한 영웅이자 최고의 전략가로 대우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런 시선들에 으스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겸손한 태도로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기 위한 갑옷이 아니라 그녀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날개와도 같았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독립적인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능력 있는 임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윤이 제출한 향후 10년간의 그룹 발전 전략 기획안을 읽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깊은 감탄을 내뱉었다. 그녀가 제시한 비전은 단순히 이익을 쫓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는 혁신적인 청사진을 완벽하게 담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그녀를 이토록 깊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켰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웠던 맞선 자리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으며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진은 직접 서윤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동안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으니 당분간은 회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고 다정하게 권유했다. 서윤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얼굴을 기대며 대표님이 곁에 계시는데 제가 어딜 가겠냐며 농담 섞인 대답으로
그의 마음에 화답하며 행복감을 표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감싸는 부드럽고 온화한 공기는 지난날의 피비린내 나던 사투를 완전히 잊게 만들 만큼 평화롭고 안락한 기운을 가득 품고 있었다. 오후에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도지는 임원들 앞에 서서 이번 사태를 훌륭하게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윤을 그룹의 수석 부사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서윤은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임직원들의 헌신과 도진의 굳건한 믿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앞으로 KR그룹이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반대파의 잔재들은 이미 완전히 청산되었고 이제 이사회는 도진과 서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서윤의 취임 연설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피웠으며 그녀의 찬란한 리더십은 그룹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도진은 서윤에게 오늘 저녁은 자신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겠다며 평소와는 조금 다른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은밀하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서윤은 그의 평소답지 않은 낯선 모습에 살짝 당황하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며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진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럽고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으며 그곳은 그들이 처음 진심을 나누었던 장소였다. 레스토랑 전체를 통째로 대관한 도진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두 사람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로맨틱하고 오붓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은은한 촛불이 서윤의 아름다운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도진은 그 모습을 자신의 두 눈에 깊이 새기며 오늘 밤을 위해 준비한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으로 다가갔고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의 눈앞에서 열었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한서윤 씨,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습니까? 라고 진심을 담아 물었다. 이것은 과거 가문의 이익을 위해 억지로 맺어지려 했던 그 어떤 정략 결혼의 제안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그녀만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다.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도진은 반지를 낀 서윤의 손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그녀를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꼭 안았으며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로 뛰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대고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영리하고 용감하며 아름다운 여자라며 그녀를 향한 벅찬 찬사와 무한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서윤 역시 도진의 크슨 등을 단단히 마주 안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차갑고 어두운 가면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이자 완벽한 동반자임을 깊이 깨달았으며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포개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빛들이 마치 두 사람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견고해졌다. 주말이 되자 서윤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 조용히 외곽의 요양병원을 찾았고 그곳에는 병세가 악화되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한 회장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무섭고 강압적이던 재벌 총수가 아니라 그저 늙고 병든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으며 서윤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서윤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동안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녀는 속으로 아버지, 이제 모든 원망과 분노는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조용히 읊조리며 자신을 쫓아매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가위로 베어내듯 잘라냈다. 병실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상처 대신 눈부시게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도지는 병원 밖에서 차를 세워두고 서윤이 나오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자 차에서 내려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서윤은 도진의 팔짱을 끼며 이제 완벽하게 끝났어요. 우리 내일은 푹 쉴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이나 떠날까요? 라고 밝게 제안하며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도진은 그녀의 미소에 화답하며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세상 끝이라도 기꺼이 함께 가겠다며 그녀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어주며 진심을 모두 전했다. 두 사람을 실은 자동차는 엔진 소리를 내며 봄꽃이 만발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차 안에는 좋은 음악이 기분 좋게 부드럽게 흘렀다. 그들은 지독했던 여정을 뒤로하고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아래 펼쳐진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도 완벽했다. 일주일간의 꿀같은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서윤은 KR그룹의 핵심 임원으로서 더욱 바쁘고 열정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며 눈부신 성과를 창출했다. 그녀가 새롭게 론칭한 글로벌 금융 플랫폼은 출시 직후부터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고 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도지는 회장직에 올라 그룹 전체를 진두지휘하며 서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공적인 업무에서는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최고의 파트너였고 사적인 시간에서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다정한 연인으로서 이상적인 균형을 유지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두 사람의 눈부신 성공 신화와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를 앞다투어 보도하며 대중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한몸에 받는 워너비 커플로 추켜 세웠다.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고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초호화 호텔에서는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를 새로 쓸 강도진과 한서윤의 세기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 결혼식은 과거 서윤의 아버지가 강요했던 끔찍한 정략결혼과는 달리 두 사람이 숱한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빛나는 서윤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으며 턱시도를 차려입은 도진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수많은 하객들의 뜨거운 축복과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굳게 쥐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당당히 섰다. 서윤은 도진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가짜 백치 연기를 하며 그를 처음 만났던 그 운명적인 날에 잊지 못할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웃음 지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몰디브의 에메랄드빛 바다로 꿈결 같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오로지 서로에게 집중하며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백사장 위를 나란히 걸으며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두 사람은 앞으로 그려나갈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감추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진정한 자유를 온몸으로 느꼈다. 도진은 그녀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과 따뜻한 심성을 온전히 사랑했으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수많은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들의 심장은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마법에 걸려 영원히 함께 박동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서윤의 눈부신 활약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녀는 KR그룹의 글로벌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계적인 여성 경제인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녀는 탁월한 분석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해외의 거대한 장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렸고 그녀의 손을 거친 프로젝트들은
모두 기록적인 대성공을 거두며 놀라운 신화를 써 내려갔다. 도지는 아내의 눈부신 성취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녀의 뛰어난 리더십과 해안을 칭찬하는 기록들이 빼곡하게 채워지며 그룹 내 그녀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다. 한때 그녀를 모함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세력들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KR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서윤을 향해 진심 어린 존경과 굳건한 신뢰를 굳건히 보냈다. 서윤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후배 양성과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찾아오자 서윤과 도진의 완벽한 일상에 또 하나의 거대한 기적이자 아름다운 선물이 조용히 찾아왔다. 서윤은 최근 들어 자주 피로를 느끼고 아침마다 가벼운 현기증을 겪었는데,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의사의 축하 인사를 들은 서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곧바로 도진의 사무실로 달려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임신 소식을 전했다. 도진은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서윤을 번쩍 안아 올리며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렸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 도진은 서윤이 무리하지 않도록 회사의 주요 업무들을 자신이 도맡아 처리하며 아내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다정한 남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서윤은 남편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태교에 전념하며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깊은 행복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아기용품을 고르며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에 푹 빠졌고, 아이의 방을 꾸미면서 서로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듬뿍 주자고 약속했다. 서윤은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도진을 닮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매일 밤 하늘에 기도하며 벅찬 설렘을 만끽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희미한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오직 빛나는 희망과 충만한 사랑만이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채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서윤은 건강하고 예쁜 딸을 품에 안았고, 아이의 맑은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도진과 서윤은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도진의 커다란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서윤의 이마에 진심 어린 감사의 입맞춤을 남겼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밝고 지혜롭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 지아라고 지었고, 지아는 두 사람의 장점만을 쏙 빼닮아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다. 서윤은 엄마가 된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으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매 순간이 기적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KR그룹의 냉철한 전략가였던 그녀는 한 가정의 따뜻한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일과 가정 모두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지아가 첫걸음말을 떼고 옹알이를 씩씩하게 시작할 무렵 서윤은 당당히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여 멈춰있던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쉼없이 밀어붙이며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엄마의 부드러움과 경영자의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동시에 발휘하며 수많은 임직원을 따뜻하게 아울렀고, 그룹 전체의 문화를 더욱 가족 친화적인 방향으로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도진은 사랑하는 아내의 멋진 복귀를 적극적으로 응원했으며 퇴근 후에는 직접 아기 목욕을 시키고 재밌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다정한 아빠의 삶에 푹 빠져
깊은 행복을 매일매일 느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빈틈없이 완벽한 파트너로, 집에서는 서로를 끔찍이 위하고 배려하는 인꼬 부부로 살아가며 대중들의 선망을 받는 최고의 롤모델이 되었다. 서윤은 거울 앞에 홀로 서서 힘들었던 과거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이 찬란한 행복을 스스로 쟁취한 자신이 무척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져 밝은 웃음 지었다. KR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는 날, 서윤과 도진은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여유롭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행사장 레드카펫을 밟았다. 서윤은 우아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그곳에 모인 그 어떤 사람보다 눈부시게 빛나며 시선을 압도했다. 단상에 오른 도진은 지난 몇 년간 그룹이 이룩한 경이로운 성장을 발표하며 이 모든 영광을 곁에 있는 자신의 아내이자 최고의 동반자인 서윤에게 바치겠다고 공표했다. 장례를 가득 채운 수천 명의 임직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과 탁월한 리더십에 진심 어린 경의를 아낌없이 표하며 뜨겁게 열광했다.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며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도진과 모든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전했고, 그녀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반짝였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와 처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던 아름다운 야외 테라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원한 밤바람이 서윤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두 사람이 함께 헤쳐온 치열했던 전쟁의 기억들을 아름다운 불빛으로 수놓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끌어안고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호텔에서 당신이 지었던 그 멍청한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짓궂게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그의 가슴을 가볍게 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만약 그때 내가 그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유쾌하게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며 지금 이 순간의 완벽한 행복에 감사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맑고 경쾌하게 퍼져나갔다. 이제 한소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가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던 연약하고 가엾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하고 눈부신 여왕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씌웠던 거짓된 백치의 가면을 스스로 산산조각 내어 부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천재적인 능력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증명하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다. 강도진 역시 그녀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며 차가운 권력자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리더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거짓된 함정이 없었고, 오직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찬란한 빛만이 가득히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을 속이려다 완벽한 사랑을 만나게 된 서윤의 특별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히지 않는 전설적인 로맨스로 영원히 깊게 새겨질 것이다. 고요한 밤이 깊어갈 무렵 테라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던 서윤은 밤하늘에 빛나는 유성을 발견하고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자신만의 간절하고 순수한 소원을 하나 빌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권력이나 막대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예쁜 딸 지아와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뿐이었다. 도진은 소원을 비는 아내의 아름다운 옆모습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며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신의 남은 평생을 바치겠다고 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했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뜨고 도진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자 그는 부드럽게 다가가 그녀의 입술에 깊고 달콤한 키스를 남겼고, 두 사람의 영혼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되었다.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내고 쟁취한 이 눈부신 행복 속에서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평화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이 침실 창문을 넘어와 서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그녀는 기분 좋은 나른함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 도진이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넓고 단단한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서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서윤은 그의 잘생긴 이마와 날렵한 콧날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험난한 시련들이 결국 이 완벽한 남자를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고 지하의 방으로 향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천사 같은 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충만한 모성애와 함께 행복한 아침을 맞이했다. 평범한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완성된 이 눈부신 기적 같은 삶은 서윤이 과거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그토록 간절히 꿈꾸고 바랐던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자 완벽한 구원이었다. 아침 시간이 되자 널찍한 다이닝 룸에는 갓 구운 빵에 고소한 향기가 가득 퍼졌고 도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직접 가족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즐겁게 준비하고 있었다. 냉철한 카리스마의 총수 강도진이 집에서는 자상하고 다정한 아빠로 변신한다는 사실은 오직 서윤만이 알고 있는 그만의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반전 매력이었다. 잠에서 깬 지아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자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딸을 번쩍 안아 올렸고 서윤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모여 앉아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 소박한 순간은 세상 어떤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 귀중한 보물이었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졌고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의 아픔이나 슬픔 없이 오직 눈부신 평화만이 굳건하게 영원토록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산책로를 걷던 서윤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한때 세상을 속이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화장을 하고 바보처럼 행동했던 그 소녀는 이제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진짜 얼굴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지아의 작은 손을 잡은 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고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서윤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밝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발걸음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내일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가벼웠다. 가짜 백치 연기로 시작되니 아찔했던 인연은 결국 완벽한 사랑을 완성하며 아름다운 동화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